피가 흘렀다. 내 가슴에 박힌 칼날이 아직도 꿈틀거리는 듯한 그 고통이 죽음의 순간을 다시 소환했다. 왜 나한테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그 말은 이제 영원한 후회로 새겨진 상처였다. 그리고 눈을 뜨자 세상이 뒤집혔다. 10년 전 그 지옥의 시작점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기 직전에 몸으로 돌아왔다. 2015년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 한강변 아파트에서 눈을 뜬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게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젊은 손등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그 상처는 대학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날 스스로 베어넘긴 흔적. 이제 그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거였다. 김태준 씨, 오늘 입사 면접이잖아요. 옆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있었다. 10년 후, 그녀는 내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그 여인이 될 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네, 엄마. 가봐야죠. 그날 나는 대한전자라는 거대 재벌 그룹의 자회사 DK 테크놀로지로 입사했다. 면접관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김태준 씨, 당신의 이력서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충성심이 필요하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충성심. 그게 바로 나를 파괴한 독이었다. 입사 첫째 날, 사무실은 활기찼다. 동료들은 서로 인사하며 웃고 있었고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박지은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10년 후 그 미소가 칼날이 된 걸 나는 알았다. 태준 씨, 환영해요. 제가 후배들 챙겨줄게요.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다. 그 순간 피가 다시 흘렀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DK 테크놀로지는 대한전자의 심장부였다. 스마트폰 부품을 개발하는 곳으로 재벌 3세인 이재훈 이사가 직접 관리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신처럼 군림했다. 젊고 매력적이며 야심만만한 그 남자. 나는 그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의 파멸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다. 첫 프로젝트는 신제품 칩 개발이었다. 나는 팀원으로 배정됐고 지은과 함께 일하게 됐다. 그녀는 영업팀에서 온 지원이었지만 기술 지식이 뛰어났다. 태준 씨,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보죠.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데이터가 유출되는 소문이 돌았고 경쟁사 제품이 먼저 출시됐다. 팀장인 최민수가 나를 불렀다. 태준, 너 혹시 자료를 잘못 다뤘나?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확인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 내 집으로 찾아왔다. 태준 씨, 피곤하시죠? 제가 마사지 해줄게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니,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의 키스가 내 목에 닿았을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사랑인가? 몇 달 후, 우리는 연인이 됐다. 회사에서도 은밀한 로맨스가 피어났다. 하지만 그 로맨스는 독초였다. 지은은 이재훈 이사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나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첼리베이터에서 그녀가 그의 가슴에 기대는 모습. 그날 내 심장이 처음으로 찢어졌다. 지은아, 왜?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웃었다. 태준 씨, 이건 비즈니스예요. 재훈 오빠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요, 오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그 후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유출된 데이터가 나 때문이라는 누명이 씌워졌다. 최민수가 증거를 조작한 거였다. 그는 이재훈의 충견이었다. 태준,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그의 말에 나는 반박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아니, 조작된 증거가 나를 지목했다. 나는 해고됐다. 직장에서 쫓겨난 그날 한강 다리 위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게 끝인가 그 생각이 스쳤을 때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태준 씨,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쓸모없었어요. 그 메시지가 칼날이 됐다. 나는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물이 나를 삼켰고 모든 게 검게 물들었다. 그게 내 죽음이었다. 이제 나는 그 다리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대신 입사 첫째 날의 사무실에 있었다. 손에 쥔 펜이 떨렸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계획은 지은을 이용하는 거였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올 테니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조종할 차례였다. 지은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내가 먼저 제안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태준 씨.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그녀의 약점을 캐냈다. 지은 씨, 재벌 그룹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녀는 술기운에 털어놓았다. 사실 제가 아버지 사업 때문에 빚이 많아요. 이 회사에서 성공해야 해요. 빚. 그게 그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도와줄게요. 나 믿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너는 내 도구가 될 거야. 회사 생활이 본격화됐다. 나는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했다. 백업 시스템을 2배로 만들고 접근 로그를 기록했다. 최민수가 다가왔다. 태준, 잘하고 있네. 이사님도 칭찬하시던데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이재훈의 꼭두각시였다. 이재훈을 처음 만난 건 회의실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김태준, 내가 그 유망주인가?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의 심장을 쥘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지은과 침대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태준 씨, 재훈 오빠가 나한테 관심 있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그녀는 웃었다. 당연히 태준 씨죠. 거짓말.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거짓말을 이용할 거였다. 시간이 흘렀다. 프로젝트가 순조로웠다. 경쟁사의 제품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유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최민수가 불안해했다. 태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운이 아니었다. 나는 밤마다 해킹 툴을 사용해 경쟁사 서버를 감시했다. 대학 시절 배운 그 기술이 이제 무기였다. 이재훈이 나를 불렀다. 태준, 내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보상해줄게. 그의 제안은 승진이었다. 나는 받아들였다. 지은은 점점 나에게 의지했다. 태준 씨, 나 빚 갚을 방법 없어요. 나는 속삭였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재훈 이사에 대해 알려줘.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말했다. 그 사람 회사 자금을 빼돌려요. 비밀 펀드예요. 그게 첫 번째 비밀이었다. 이재훈의 부패. 나는 그 정보를 메모했다. 복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승진 후 내 사무실은 커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이
이제 내 야망을 비추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승진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재훈의 펀드 비밀을 쥔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지은을 이용해 더 깊은 정보를 캐냈다. 재훈 오빠가 오늘 파티 열어요. 태준 씨도 오세요. 지은의 초대에 나는 갔다. 파티장은 강남의 고급 클럽이었다. 샴페인이 넘쳤고 재벌 자제들이 웃고 떠들었다. 이재훈은 중앙에 서서 여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태준, 왔군. 즐겨. 나는 술잔을 들며 다가갔다. 이사님, 프로젝트 성공 기념으로요.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의 말투는 거만했다. 이 회사, 내 거야. 아버지가 물러나면 내가 물려받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아버지도 내가 배신할 텐데. 파티 중 지은이 이재훈과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복도 끝방에서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오빠, 더 세게.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문틈으로 사진을 찍었다. 증거였다. 다음 날 지은이 내게 사과했다. 태준 씨, 미안해. 그건 실수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사랑해.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사랑. 그건 이미 죽은 감정이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태준이 이사님 비밀을 아는 것 같아 최민수가 나를 피했다. 그는 이재훈의 명령으로 나를 감시했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대신 내 네트워크를 키웠다. 옛 대학 동기들을 불러 모아 정보원을 만들었다. 한 달 후 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DK의 신칩이 시장을 석권했다. 언론이 달려들었고 이재훈은 영웅이 됐다. 하지만 나는 그림자에서 웃었다. 칩의 핵심 알고리즘은 내 거였다. 내가 의도적으로 숨긴 백도어가 나중에 유용할 터였다. 지은의 빚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 돈으로 갚아 내가 건넨 수표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고마워. 나는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대신 이재훈의 일정 알려줘. 그녀는 순종했다. 이재훈의 비밀 회의, 펀드 자금 세탁 장소.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익명으로 감사팀에 팁을 보냈다. DK 임원, 자금 유용 의심, 회사 내부 감사 시작됐다. 이재훈이 나를 불렀다. 태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모르겠어요, 이사님. 하지만 조사받아야 할 거예요.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의심스러워. 그날 밤 최민수가 내 차에 접근했다. 브레이크를 손봤다는 걸 나는 알았다. 하지만 미리 수리소를 다녀왔기에 아무 일 없었다. 대신 CCTV를 통해 그의 행동을 녹화했다. 증거가 쌓였다. 지은과 헤어졌다. 태준 씨, 왜? 그녀가 울었다. 너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는 무너졌다. 제발 용서해줘. 용서. 그건 내가 이재훈에게 빌어 은하는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지만 나는 구하지 않았다. 복수의 첫 희생자였다. 감사 결과 이재훈의 펀드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빠져나갔다. 아버지의 힘으로 덮었다. 태준, 내 덕분에 살았어. 그는 나를 승진시켰다. 부장. 이제 그의 곁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승진은 독이었다. 그는 나를 이용하려 했다. 태준, 내가 내 오른팔이 돼. 나는 웃었다. 네, 이사님.
내 계획은 더 깊어졌다. 대학 동기 중 하나가 검찰 정보원이었다. 나는 그에게 자료를 넘겼다. 재벌 3세, 세금 탈루 뉴스가 터졌다. 대한전자의 주가가 흔들렸다. 이재훈은 패닉에 빠졌다. 태준, 이게 내 짓이야.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 어머니 아직 살아있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그는 내 가족까지 노렸다. 나는 반격했다. 백도어로 회사 서버를 해킹, 그의 이메일을 유출했다. 이사님, 이건 지은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녀는 이미 그의 도구였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회사 이사회. 이재훈의 아버지가 물러나는 자리. 그는 후계자로 지명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사회 날, 서울의 대한전자 본사 빌딩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할 때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순간을 위해 10년의 세월을 되살린 거였다. 복수의 정점. 이재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최민수가 서 있었고 지은은 멀찍이 떨어져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내가 일부러 살려둔 거였다. 그녀의 고통이 복수의 일부였으니까. 아버지, 대한전자 회장 이건희 가상인물로 설정, 실제와 무관, 가 단상으로 올랐다. 오늘 우리 그룹의 미래를 논의하겠습니다. 제 후계자로 내 아들 재훈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이재훈 씨, 체포영장입니다. 자금 세탁 및 횡령 혐의.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그는 나를 봤다. 내가. 나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이사님, 조심하셨어야죠. 내 속삭임에 그는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막았다. 체포 후 언론이 들끓었다. 재벌 3세, 충격 체포, 주가는 폭락했고 대한전자는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부상했다. 김태준 부장, 위기관리의 영웅 신문 기사가 나를 띄웠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최민수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내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 공모자의 그는 감옥행이었다. 지은은 내게 연락했다. 태준 씨, 도와줘. 나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한강변 카페. 바람이 차가웠다. 왜 나를 배신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재훈 오빠가 강요했어. 빚 때문에. 거짓말.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의 과거 고백이 흘러나왔다. 태준 씨, 당신은 쓸모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그녀를 버리고 나올 때 그녀의 비명이 들렸다. 태준.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뉴스에 그녀의 자살 소식이 났다. 전 연인, 스트레스로. 내가 원한 결과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렸다. 이게 정말 옳았나? 그 의문이 스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기도 했다. 회사 재편이 시작됐다. 이건희 회장은 나를 불렀다. 태준 군, 내가 그룹을 구한 셈이야. 보상하지. 그는 나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제 이재훈의 자리를 내가 채웠다. 하지만 비밀이 더 있었다. 이재훈의 펀드는 단순 횡령이 아니었다. 더 깊은 어둠. 세금 탈루 뒤에 사람 살인까지. 그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했다.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내 아버지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감옥에서 이재훈의 편지를 통해. 태준, 내 아버지 사업 실패. 그게 내 짓이야. 빚쟁이들, 내가 보냈지. 그 편지가 내 마지막 퍼즐이었다. 나는 복수를 결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을 넘어 검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살인 공목 이재훈의 재판이 재개됐다. 그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도와줘. 하지만 아버지도 무너졌다. 그룹 전체가 조사받았다. 나는 그 와중에서 새로운 리더로 떠올랐다. 김태준, 대한전자의 새 수장.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승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어머니가 나를 안았다. 태준아, 내가. 어떻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 죽음과 부활을. 그냥 운이 좋았어요, 엄마.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지은의 비명, 이재훈의 절규. 나는 괴물이 됐나? 새로운 직함, 대한전자 부회장. 내 이름 아래로 회사가 움직였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부회장님, 영웅이세요. 하지만 그 존경은 빈 껍데기였다. 내 안에는 여전히 피의 맛이 남아있었다. 첫 번째 결정은 인력 재배치였다. 이재훈의 충성파들을 쫓아냈다. 회사 청소 시간입니다. 그들은 항의했지만 나는 무자비했다. 한 명이 자살했다. 김태준 때문에 그 소문이 돌았다. 사회는 나를 찬양했다. 재벌 개혁의 아이콘 하지만 비평도 나왔다. 너무 잔인하다. 직원들 고통 무시 그 비난이 내 가슴을 건드렸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광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태준아, 내 아버지 생각나. 그때 사업 실패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는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재훈의 명령으로 빚쟁이들이 그를 밀쳤다. 다리 아래로. 나처럼.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이재훈의 감옥을 찾았다. 철창 너머 그는 초췌했다. 태준. 내가 이겼어. 나는 웃었다. 아버지 죽인 대가야. 그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내 편지 덕분이지. 나는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울었다. 용서해줘. 돈 줄게. 뭐든. 돈. 그게 아버지의 목숨 값인가? 나는 돌아섰다. 다음 날 그의 자살 소식이 났다. 재벌 3세, 감옥서 극단 선택.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나는 슬픔을 가장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했다. 복수의 완성. 회사 주가가 회복됐다. 나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재벌, 직원 중심 박수갈채가 터졌다. 하지만 그 뒤에서 나는 또 다른 비밀을 파헤쳤다. 이건희 회장의 과거. 그는 이재훈만큼 부패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죄를 덮으려 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놀랐다. 태준 군, 무슨 소리?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은퇴 공모. 그는 물러났다. 은퇴. 그룹은 내 손에 넘어왔다. 김태준, 대한전자 새 회장. 축하 파티에서 옛 동료들이 모였다. 태준 형, 대단해. 나는 잔을 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녀의 자살 후 나는 그녀의 일기를 읽었다. 태준 씨를 사랑했어. 하지만 야심히. 사랑. 그 단어가 아팠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사랑은 잃었다.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됐다. 신입 여직원 이수연.
그녀의 미소는 지은과 달랐다. 순수했다. 회장님, 프로젝트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빛에 나는 흔들렸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수연아, 나 믿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그 단어가 따뜻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익명 편지. 김태준, 내 복수는 피로 물든 거야? 진실을 밝혀라. 누굴까? 최민수의 잔당. 조사가 시작됐다. 내 해킹 기록, 증거 조작 의심. 언론이 달려들었다. 회장, 과거 범죄. 나는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나 나쁜 놈이야. 그녀는 안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의예요. 하지만 정의. 나는 웃었다. 이건 복수였다. 위기였다. 기자회견에서 나는 모든 걸 시인했다. 과거,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복수를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회장님, 사퇴하시겠어요? 아니요. 대신 개혁하겠습니다. 나는 약속했다. 모든 비밀 공개. 그 회견 후 주가는 올랐다. 사람들은 용서했다. 김태준, 인간적인 리더. 수연과 결혼했다. 결혼식장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태준아, 행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꿈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태준. 왜? 복수의 후유증이었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용서하세요. 심리학자가 말했다. 용서. 이재훈에게. 감옥 유골을 찾았다. 그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 이제 끝이야. 바람이 속삭였다. 회사에서 나는 진짜 변화를 만들었다. 직원 복지, 환경 보호. 재벌의 새 시대. 수연의 비밀. 그녀는 기자였다. 태준 오빠, 미안해. 당신 이야기, 기사로 썼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왜? 내가 물었다. 사랑하니까.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나는 화를 냈다. 배신이야. 하지만 그녀의 기사가 나왔다. 김태준의 고백, 복수의 그늘에서 빛으로. 그 기사는 나를 구했다. 지지율이 폭발했다. 진정한 용기. 수연을 용서했다. 고마워. 우리는 더 강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 태준아, 복수 말고 사랑을 선택해.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 시간이 흘렀다. 대한전자는 세계적 기업이 됐다. 나는 회장으로서 UN 연설을 했다. 배신과 복수에서 배운 교훈, 용서와 화합. 청중이 박수쳤다. 수연이 곁에 있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태준아, 아빠처럼 강해질 거야?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옛 동기, 그 검찰 정보원이 찾아왔다. 태준 형, 이재훈의 마지막 유언, 김태준을 용서한다래. 나는 놀랐다. 용서. 그게 그의 최후였다. 나는 웃었다. 나도 용서할게. 이제 나는 자유였다. 죽음에서 돌아온 삶, 복수의 끝에서 찾은 평화. 한강변을 걷다.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고마워. 세상.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걸었다. 새로운 시작으로.